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오미크론 혹은 코로나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코로나 강의 중에서 오늘 강의가 우리의 지식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오미크론 대유행 때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방역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냐, 여러분들이 그냥 방역 정책 비판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떡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라 망신 다 시켰냐, 세상에서 오미크론 세계 1등 국가 됐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과학적인 논문이 세계적인 내과학술지 NEJM의 4월 21일, 얼마 안 됐네요. 4월 21일 날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논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코비드에 관한 인식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리고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보시는 이 방역 전문가들이나 정책 입안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논문에 들어있는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역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요즘 파친코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논문이 그거보다 더 재밌어요. 이거 보고 나면은 정말 코로나 지식이 완전 승천합니다. 오늘 이 논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백신 면역, 자연 면역 뭐가 더 좋으냐, 꼭 백신 맞아야 되냐, 오미크론 같이 오미크론 보니까 감기 같던데 그거 걸리고선 항체 생기면 더 되지, 그 위험한 백신 왜 맞아야 되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백신 맞고 나서도 그 오미크론 잘도 걸리대. 그러면 그 백신 왜 맞았냐, 백신 맞고도 오미크론 걸리는데 그러면 그냥 안 맞고 걸리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우리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은 집단이라는 것이 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저자들이 뭘 실험을 했는가, 백신을 맞고 나서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피를 빼가지고 백신을 맞고 오미크론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혈청에 있는 항체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아마 궁금한 게 있었겠죠. 자연 면역, 백신 면역도 비교해 보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고,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오미크론 걸렸을 때 얼마나 그 항체 부스팅 효과가 있었는가, 그거를 3차 부스터 도즈 맞은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방역 정책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국가들이 아직도 제로 코로나 봉쇄를 고집하는 국가도 있는데, 그게 과연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논문을 보고 나면 그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집단이죠. 첫 번째 집단은 24명의 성인, 남녀 성인인데, 이분들이 파이자 백신을 1차, 2차 맞고 나서 2주 있다가 피를 뺐어. 그래서 그 피를 보관했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부스터 도즈를 맞기 직전, 즉 파이자 1차를 맞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를 또 한번 뺐어요. 그 피에는 뭐가 들어있죠? 항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이제 냉동 보관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파이자 3차를 맞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피를 빼가지고 또 냉동 보관했어요. 그 피에 뭐가 들어있죠? 항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파이자 백신을 1차, 2차 맞고 나서 2주 있다가, 그리고 1차 맞고 6개월 있다가, 그리고 부스터 도즈 맞고 2주 있다가, 각각 이 세 가지 혈청에서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와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BA2 변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BA2 121이 지금 또 대세라고 얘기했죠. 그 엄막격이 되는 BA2 변이, 또 오리지널 오미크론의 BA1 변이를 중화시키는 그 항체 타이틀을 비교를 해본 거라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여기 백신을 맞았는데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 그 혈청을 우리가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슈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제가 얘기한 우한 바이러스 BA1, BA2를 중화시키는 그 타이틀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발견돼요. 백신을 2차 맞고 나서 2주 있다 보니까 우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제일 높아요. 658이야. 그런데 BA1하고 BA2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낮아. 29, 24밖에 안 돼. BA1은 29, BA2는 24.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중화 항체랑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돼요? BA1의 경우 23배나 낮은 거고, BA2의 경우는 27배나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파이자 백신 1차, 2차 맞고 나서 2주가 지나면은 오미크론 변이를
중화는 항체가 만들어지지만 우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하고 비교할 때 그 타이터가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6개월이 지나니까 BA1과 BA2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전혀 검출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올라갔겠죠. BA1의 경우는 1066으로 올라갔어. 아까 2차 접종하고 나서 2주가 지났을 때 BA1 중화항체가 29인데 3차 접종하고 나서 2주 지나니까 이게 1066으로 올라갔고 BA2의 경우도 24에서 776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BA1과 BA2를 보니까 BA2에서 항체가 약간 좀 저하가 돼. 그 말은 뭐예요? BA2 변이가 BA1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비해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좀 커졌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부스터 도즈 맞으라고 하는 거구나. 1차, 2차 맞고 6개월 지나면은 BA1, BA2 항체, 중화항체 빵이니까. 그래서 장 박사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아. 근데 뭐가 새롭다는 거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복습을 한 거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차 접종하라고 난리들 한 거구나. 그러면은 백신을 1차, 2차 혹은 3차 맞고 나서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피를 뺐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룹이 8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7명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1명은 아예 백신을 안 맞은 미접종자야. 미접종자가 오미크론에 걸렸어. 이 8명을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이 8명. 이 중에서 자 보세요. 이 7번째 여기 환자 넘버 7은 뭐예요? 23세 여자야. 임신한 여자인데 오미크론에 걸렸어. 이건 BA1이 90% 이상일 때 걸린 거야. BA1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분은 시비어 인펙션이야. 아주 시비어에 걸렸고 그다음 나머지 7명 중에서 5명은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모더나 2개 맞은 사람도 있고 파이자 맞은 사람도 있고 또 JJ 백신 맞고 모더나 맞은 사람. 하여튼 뭐 백신 스테이터스에 관계가 없이 하여튼 백신을 적어도 2회 맞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백신을 3회 맞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다 파악하셨죠? 8명에 대해서. 8명 중에 1명은 백신 아예 안 맞은 젊은 여자인데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났다. 시비어 걸렸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2회 맞았고 그리고 두 명은 3회까지 맞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마일드야. 마일드. 그죠? 여기 무증상도 하나 있고 여기 시비어가 2명 있어. 시비어가 2명 있고. 그래서 대부분 마일드하게 걸리고 무증상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관심 있잖아요. 무증상이 오미크론 걸리고 나면은 내가 과연 항체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거 무증상도 이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백신 맞고 무증상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약간 경미하게 걸린 사람들. 이거 오미크론 걸렸는데 내 항체가 어떻게 됐을까? 많이 올라갔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제 다음번 슬라이드에 그 답이 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백신을 뭐 2번을 맞았고 적어도 2번 맞은 사람들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됐을 때 항체가 BA1의 경우 3,249가 됐어. 자, 아까 백신을 3차 부스터 도즈를 맞은 사람들의 경우 BA1 항체가 1066이잖아. 그런데 백신을 적어도 2번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이 마일드인데 무려 미디안 값이 항체가 3,249가 나온 거예요. 이거 거의 3배가 조금 넘는 숫자지. 근데 BA2 같은 경우도 보세요. 백신을 3차 접종 맞고 한 번도 오미크론 안 걸린 사람이 평균 항체가 미디안 값이 776인데 백신을 적어도 2회 맞고 오미크론에 뭐 경미하게 걸렸건 뭐 무증상으로 걸렸건 간에 이 평균 중화항체가 2,448이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백신을 적어도 2회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가볍게 걸려도 백신을 3회 맞은 사람보다 항체가 적어도 3배 이상, 즉 오미크론 BA1, BA2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적어도 3배 이상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팬데믹의 극복의 길은 백신 플러스 자연 면역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자연 감염은 어차피 노원하게 지금 바이러스들이 진화하면서 감염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모를까? 사람을 만나는 한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써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언젠가는 오미크론 뭐 BA2든 뭐 BA2, 121이든 뭐에든 하여튼 걸리게 돼 있는데 아무튼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가볍게 걸려도 항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굉장히 이게 특급 정보죠. 그렇다면 봉쇄가 답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게 그 다음번이에요. 자, 아까 그 백신 안 맞은 여자 어떻게 되죠? 24세 여성 임산부 있었잖아요. 시비어 인펙션 아주 중증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백신을 안 맞았지만 항체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많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빵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맨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점점점 있죠. 이 사람은 BA1, BA2를 중화 항체를 만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우한주 바이러스도 중화시키는 항체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24세면 굉장히 젊은 여성인데 물론 이분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면역 기능이 좀 억제가 돼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항체가 하나도 안 생기냐 말이야. 이게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데 제가 또 다른 특급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우리가 오미크론 전에 뭐 델타나 알파에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들이 걸리고 나면 항체가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좋은 메모리 T셀이 생기고요. 그걸 지지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오미크론에 와서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들 중에서 알파나 델타 때 걸리지 않고 이번에 오미크론에 처음 감염이 돼서 야 이번에 그래도 순환동 걸려서 나는 이번에 생백신 맞고 항체가 생겼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안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가. 자,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이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지금 96%래요. 이거는 정말 경이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 오미크론이 또 세계 최고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그럼 백신을 적어도 2회 맞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는데 아마 무증상 감염자까지 하면은 거의 전 국민의 절반이 감염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바로 제가 일명 슈퍼 면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백신을 3회 맞은 사람보다 백신을 적어도 2회 맞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3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미크론까지 걸렸다면 이분들의 항체 수준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국민 1인당 오미크론을 중화시키는 항체 평균치를 가지고 국력을 평가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가장 성공적인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무슨 국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과학적 데이터가 지금 그런 주장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를 계속 장기화한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봉쇄는 초기에 필요해요. 초기에 백신이 없을 때 미국도 봉쇄했잖아요. 저도 2달 동안 병원에 못 나가고 집에서 그 4월 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집에서 정말 갑자기 백수가 됐는데 병원에도 못 나가고 그때 완전 미국이 봉쇄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뉴욕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때는 백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지. 단기간에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점점점 이제 확진자도 줄고 해서 방역을 이제 완화시키고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간 거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미국하고 똑같이 그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방역이나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백신 접종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방역을 해제해서 오미크론 같은 거 오더라도 너무 그냥 호들갑 떨지 말고 물론 여기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미크론 걸리자라고 지금 독려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사람이 경제활동하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코로나 안 걸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 말은 한국이 오미크론에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팬데믹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백신 접종률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거기다 오미크론까지 걸렸으니 이분들의 항체 수준은 3차 접종을 90% 이상 한 국가보다도 더 높은 지금 수준의 항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장 박사가 그렇지 않아도 맨날 우리 겁주는 무슨 아마겟돈 변이가 이번 가을에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생긴 항체가 그것도 중화시킬까? 예, 그것도 중화시킨다는 또 제가 또 특급 정보를 또 입수를 했죠. 그걸 제가 지금 다 강의하려면 이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오미크론 걸렸을 때 어떤 항체가 생겼는가 그거에 관한 자연면역에 관한 또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있고요. 그 강의가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엎는 굉장히 놀라운 또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걱정하고 이번 가을에 대유행이 한 번 있는데 그거는 이번 오미크론에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몇 가지 변이가 추가가 됩니다. 그게 지금 변이도 지금 너무 슈퍼 전염력인데 이거보다 더한 지금 변이가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걱정이 되죠. 예,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여러 가지 논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미크론이 재앙이기도 했지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팬데믹 우리가 이제 3년 차인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백신 그 권장했다가 참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떠한 외압에도 제가 굴하지 않고 오직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리고 제가 본 객관적인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대한민국 방역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어떤 정치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가이고요.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 국가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대한민국은 코로나 청정 세계 제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조심은 해야죠. 겁은 먹지 말고 조심은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고위험군 위주로 해서 방역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4차 접종 이분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들은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좋아요. 물론 자발적으로 저는 뭐를 강제하는 걸 원래부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여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걱정하지 않고 메이비 아마 다른 팬데믹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개발한 mRNA 기술이 이제 암 치료와 노화를 정복하는 쪽으로 암 백신, 노화 정복 백신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관한 또 제가 강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